3차 함수가 극값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일단 먼저 떠올려야 된다고 했죠. 1차 함수는 직선, 2차 함수는 포물선, 3차 함수는 크게 모양이 세 가지다.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미분계수 0 되는 케이스. 이게 왜 올라가냐면 3차 합의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미분계수 0 되는 지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는 여기 하나. 근데 나머지는 계속 증가만,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만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극값이 존재하는 케이스는 네,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만 극값 존재해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극값이 존재하는 이 케이스에서 여기 극대가 되는 x값, 그 다음에 극소가 되는 x값. 자, 얘네를 기준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게 x축이에요. 이거는 원함수고 나는 지금 여기다 이제 도함수를 그릴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래프가 원함수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럼 도함수는 양수가 돼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그래프가 감소를 하고 있죠. 그래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도함수는 음수가 돼야 되고 다시 여기를 지나가면서 원함수가 증가하고 있죠. 그럼 미분했던 도함수는 플러스 양수가 돼야 됩니다. 증가하면 원함수 양수면 플러스 양수, 감소면 마이너스 음수, 증가하면 플러스 양수. 그럼 도함수는 3차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2차 함수가 되잖아요. 그렇지? 얘 미분하게 되면 직접 써보면 3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그러니까 x 앞엔 개수 마이너스 2a가 네, 미분하면 나오죠.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이쪽에서는 양수, 그러다 이쪽에서 음수, 이쪽에서 양수가 되려면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돼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뜻은 포물선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근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근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 실근이라고 말하죠. 실근이 두 개 존재한다 라는 뜻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니까. 그럼 근이 존재하도록, 극값이 존재하도록, 다시 극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뜻은 도함수의, 원함수 말고 도함수의 판별식을 따졌더니 판별식 0보다 크면 극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구하라면 이거 반대를 쓰시면 돼요.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의 반대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극값이 없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한 답이 된다는 뜻이죠. 오른쪽 두 가지 케이스. 자, 이제 이 문제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판별식. 근데 여기 x 앞의 개수가 짝수죠? 판별식은 원래 b제곱 마이너스 4x잖아. 근데 x 앞의 개수가 짝수면 짝수의 판별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계산법은 x 앞엔 개수 2a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닌 그냥 ac. a는 2차항 개수, c는 상수항. 이렇게. 그게 0보다 크다가 되죠.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반의 제곱, a제곱. 이 곱하면 플러스 6a. 0보다 크다. 인수분해,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야 됩니다. a 플러스 6. 이렇게.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네요. 그러면 큰 작작이죠. 큰 작작. 큰 값보다 더 커지고 작은 값보다 더 작아진다. 그 큰 값, 작은 값 기준은 각각이 0이 되는 a 값을 찾는 거죠. a 값 0, 얘는 마이너스 6. 그럼 0이 더 크니까 a는 0보다 크다. 또는 a는 마이너스 6보다 더 작다. 큰 작자, 큰 값보다 더 커지고 작은 값보다 더 작아진다.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남은 거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자연수면 양수값이니까 얘는 마이너스보다 작은 값이라 음수가 나오겠죠. 여기서 답이 나오질 않을 테고.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올 텐데
a가 0보다 큰 자연수만 찾아보면 a 값은 1, 2, 3, 4 이렇게 갈 겁니다. 그중 가장 작은 값. 그래서 a 값은 1이 정답이네요. 자, 함수 fx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안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 다음 중 실수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구하시오. 또 그래요. 3차함수잖아요. 3차함수인데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존재하는 케이스는 아까 말한 이 그림밖에 없습니다.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케이스. 따라서 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도함수의 좀 전에 했던 문제가 똑같으니까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려면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이 값에서 도함수는 이렇게 x축 도함수는 x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포물선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x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근데 아까 문제랑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붙어서 그래요. 아까는 그냥 이것만 보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 범위 안에서 결론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니까 뭐 마이너스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극대랑 극소가 존재하는 x가 모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가 그냥 판별식 0보다 큰 게 아니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모양이 아까 말한 이 모양이라는 얘기죠. 이 모양. 그럼 이 모양이 성립하려면 그냥 첫 번째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안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큰 건 맞는데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냥 만족하면 이것만 성립해서는 안 되고 두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뭘 만족해야 되냐면 이 그림이 성립하려면 이 포물선의 축이 어디 있냐면 이 가운데 축이 있죠. 근데 이 축의 위치, 축 구하는 공식 기억해요? 2차 함수의 축 구하는 공식은 모르겠으면 근의 공식 앞대가리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근의 공식 왜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들어가잖아. 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빼고 나머지 다 쓰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축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축 구하는 공식을 써보면 이게 뭐 하라는 얘기죠? 일단 이 도함수의 식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식을 미분해야 됩니다. 그럼 3이 앞으로 떨어지면 x제곱이 되고 2가 앞으로 떨어지면 2ax가 되고 1창 없어지면 개수만 남죠. a 플러스 2. 자, 여기에 판별식을 이제 좀 이따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축 찾아야 되는데 이 포물선의 축을 구하시고 그러면 여기 숫자들을 씁니다.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최고창 개수 2창 개수 1분의 b 1창 개수 2 여기 x 빠졌다. 이렇게 1창 개수 2a 약분하면 마이너스 a 축이 마이너스 a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 축이 x값이 위치가 마이너스 a였는데 이 마이너스 a가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그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x값 위치 마이너스 a가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 커야 된다는 뜻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요 그림 말고 이게 반대로 이렇게 그림이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려져도 1번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식이 존재하고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블록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걸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x값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이 함수값이 양수라는 것까지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값 저기 도함수식에다 미분했던 도함수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 마이너스의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형태가 나오거든요. 양수가 돼야 된다. 얘를 기억하실 때 보통은 판, 축, 함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판, 축, 함 판별식, 축의 위치, 그 다음에 함수값 이걸 다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림이 완벽히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얼핏 뭐 앞쪽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요게 붙는 바람에 난이도가 갑자기 뜁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판별식부터. 조식에 대한 판별식 쓰는 거죠. 근데 역시나 x 앞에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의 판별식. 미분해서 판별 쓰게 되면
거의 다 여기 앞에 2가 붙습니다. 웬만하면 여기 앞에 있는 지수 2가 떨어지기 때문에 2의 배수가 돼요. 아셨죠? 이게 개수가 뭐 2분의 3처럼 이상한 분수 형태가 아니었으면 대부분 다 앞에 2가 붙기 때문에 판별식도 웬만하면 짝수의 판별식 쓰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 계산은 1차함계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그러면 상수에 모두 음수가 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걔가 0보다 크다. 이거 풀어야 되고 두 번째, 얘는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음수를 넘기게 되면 A는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F-1 저기다 F'-1 저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 걔가 0보다 크다. 자, 계산 마무리합시다. 자, 이거 정리해보면 이거 A제곱이죠. A제곱 요 위에다 쓸까요? 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아까 한 거 똑같이 2차식 0보다 크면 큰 작자. 얘가 0이 된 A 값 2. 얘가 0이 된 A 값 마이너스 1. 그럼 A는 큰 2보다는 더 커져야 되고 또는 작은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아져야 된다. 이렇게. 범위 나왔고. 그러니까 이 범위, 그 다음에 이 범위, 요 계산해야 되겠죠?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양비를 마이너스로 나누게 되면 A는 3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 범위를 부등식에 그려놓고 마무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직선을 그립시다. 헷갈리니까. 숫자 제일 작은 거. 네,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1.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3. 이렇죠? 첫 번째 범위,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여기.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기. 이게 첫 번째 범위였어요. 두 번째 범위,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세 번째 범위,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자, 1번, 2번, 3번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 흰색, 하늘색, 빨간색 모두 만족하는 범위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잖아요. 흰색 판별식도 만족. 2번 축의 위치도 만족. 3번 함수값도 만족.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예요. 여기는 뭐를 만족하죠? 축의 위치와 함수값은 만족하지만 판별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범위예요. 그렇죠? 여기는 함수값만 만족하고 나머지 1번, 2번은 지금 색칠이 안 됐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쪽에는 이 범위도 네, 여기만 만족하죠? 함수값과 빨간색은 함수값과 흰색이 판별식만 만족하고 축의 위치를 만족하지 않는 조건이고 여기는 뭐만 만족하냐면 흰색 판별식만 만족하는 조건이에요. 따라서 모두 다 만족하는 범위는 이쪽 범위밖에 없더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조건상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찾는 겁니다. 어떤 게 답이에요? 네,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10번 주어되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같도록 한답니다. 4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자, 이건 이제 진짜 익혀야 된다. 1차 함수 그래프 있죠. 그래프 모양은 직선이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1차 함수예요. 기울기가 양수인 것 이렇게 식이 되잖아요. y는 ax 플러스 b. 기울기 양수인 것, 기울기 음수인 것. 그 다음 2차 함수. 2차 함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도 두 가지예요. 포물선. a가 양수인 것 아래로 불러. a가 음수인 것 위로 불러. 이렇게. 그 다음에 3차 함수. 좀 전에 했죠?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 bx제곱 cx 플러스 d.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은 보통 이렇게. 물론 양수일 때를 가정한 거야. 일단 a가 양수일 얘는 유형이 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이런 모양.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모양. 그 다음은 이렇게 미분계수 살짝 0되긴 하는데 다시 계속 증가하는 모양. 이거 살짝 미분계수 0돼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 0되지 않고 0되는 것 없이 급속히 증가만 하는 케이스. 이게 3차 함수까지의 모양이에요. 이제 익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 전에 좀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추가 내 익히셔야 되고.
아셨어요? 그리고 이거 익히셔야 돼요. 4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모양은 4차 합의 계수가 양수인 걸 알았으니까 크게 4가지. 이렇게 W자 모양. 여기 뭐 높이나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그린 거라 여기에 뭐 최소값과 높이는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극대값 하나, 극소값 2개 이렇게 되는 거. 요런 그림 하나. 그 다음은 미분계 살짝 0 되고 극소값 하나만 존재하는 케이스. 결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위치가 2군데. 그 다음은 미분계수 0 되는 위치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좀 급격히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모양. 미분계수 0 되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극소값 하나.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약간 포물선 형태.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아셨죠? 요 4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중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존재하는 케이스는 얘밖에 없어요. 얘가 뭐죠? 얘는 원함수고 4차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3차 함수가 되죠. 그렇지? 4차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3차 함수가 되고 그 미분한 도함수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위치는 극대와 극소의 위치예요. 극값의 위치들. 그러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들. 걔네가 중요하잖아? 자, 도함수가 여기 세 군데에서 0이 되고 그러면 그게 X축과의 관계가 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 보세요. 그래프가 감소하잖아. 그러면 도함수는 마이너스야. 이건 증가하잖아. 그럼 도함수는 플러스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 X 위로 올라가야 된다 뜻이야. 감소하네요. 다시 내려가야 돼요. X 밑으로. 증가하네요. 다시 X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3차 함수도 이 모양. 음수에서 양수로 왔다 다시 음수로 왔다 양수로 가려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 모양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 3차식이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네? 그래서 도함수의 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 이걸 지울게요. 이제 풀이를 해야 되니까. 그럼 풀이합시다. 쟤를 미분합니다. 도함수 미분하게 되면 4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플러스 4ax 그렇죠? 일단 x로 묶어야 되잖아. 다 x가 있으니까 x로 묶으면 4x로 묶읍시다. 4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a 이렇게 되네요. 그럼 근이 벌써 여기 x로 묶였다는 얘기는 이게 0이 되는 거 x값 근이 0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세 개 중에 어딘가 0이 있다는 뜻이지. 그럼 0 말고도 결국 여기서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서 2개 근이 더 나와야 된다는 뜻이니 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얘가 벌써 근이 하나 나왔잖아.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 존재해야 되거든. 그럼 2개 근이 더 나와야 돼. 2개의 실근이 더.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 또 이거네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게 판별식 씁니다. 이 2차식에 대해서 판별식. 이거는 짝수 아니니까 그냥 써야 되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그게 0보다 크다. 9-4a가 0보다 크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9.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되면 a는 4분의 9보다 작다. 그럼 4분의, 여기 이거보다 작은 정수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4분의 9가 대략 얼마죠? 이게 2점 얼마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8을 넘어갔으니까. 그럼 a가 2점 얼마보다 작은 정수값을 찾으려면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갈 텐데 그 중에 a의 최대값. 네, 2가 정답이에요. 자, 11번은 10번과 같은 유형이에요. 이게 음수잖아? 3차 팩에서가 음수죠? 그럼 얘는 그래프 모양이 오히려 양수일 때는 W자 모양이지만 음수일 때는 네, 이게 M자 모양이 돼요. 이렇게. 아까 4차 함수를 뒤집어 놓은 거니까. X축, Y축 위치를, 이렇게 XY 위치를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아까 말한. 이렇게 잠깐 미분계수 0 됐다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
약간 밑으로 내려온 건데 이제는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케이스예요. 아니면 살짝 네, 이렇게 되는 케이스. 그 다음은 포물선 형태, 위로 올라간 포물선 형태. 이 세 가지 중에 극소가 존재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극소가 없어요. 다 극대만 존재. 이렇게. 극대만 존재하잖아요. 됐니? 그럼 아까랑 똑같아 해도 얘 미분한 다음에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풀이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계산만 숫자만 좀 틀려서 그렇지 나머지 전반적인 내용은 앞에 10번 문제랑 갔다 오시면 되고 오히려 12번이 약간 유형이 달라요. 12번 4차 함수죠. 4차 함수. 4차 함수 모양은 아까 말한 이게 양수니까 이렇게 W자 모양. 그 다음은 이렇게 되는 모양, 이렇게 되는 모양, 이렇게 되는 모양. 이 중에 극대값을 갖지 않을 때라는 거는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는 극대값이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일일이 구하려니까 굉장히 귀찮죠? 그렇잖아. 4개 중에 3가지 조건에 대한 답을 구하라는 뜻인가? 이건 귀찮아요. 그래서 뭐 하시면 되냐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러지 말고 어차피 여기서 이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극대가 존재하는 케이스잖아. 그럼 극대가 존재하는 그 A 값의 범위를 구해. 그런 다음에 그 범위에 반대 범위를 쓰면 그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극대를 만드는 조건이래. 그럼 극대를 만드는 범위를 뺀 나머지는 극대를 만들지 않는 조건이니까 이걸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극대가 존재하는 A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만약 예를 들어 A의 범위를 구해봤어요. 근데 그 A의 범위가 뭐 2분의 3보다는 크다 뭐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나머지 세 번의 조건은 이 범위에 반대일 거 아니야.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의 반대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뜻이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10번, 11번, 15번이 다 똑같은 유형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12번은 살짝 문제를 꼬아놔서 그렇지 결론은 10번, 11번, 12번은 다 이거에 관련된 문제로 문제를 마무리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함수 fx의 그래프가 저 3차죠. 그러니까 이 3차를 미분하게 되면 당연히 2차가 되고 2차의 개수가 양수가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함수 fx의 극대값이 5랍니다. 극대가 어디죠? 이건 도함수의 그래프잖아요. 도함수의 그래프. 도함수 그래프에 여기가 도함수는 증가와 감소를 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도함수는 양음을 보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원함수는 증가함수를 보는 거고 도함수는 양음을 보는 겁니다. 그럼 X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요 가운데 있는 X축이 양음을 구분하는 축이니까요. 그럼 쟤를 보고 요 위에 있는 거는 양, 요 밑에 있는 거는 얘는 양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자, 요 며칠간 계속 주구장창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함수를 보고 도함수를 그리는 방식. 도함수를 보고 원함수를 그리는 방식. 지금은 도함수를 보고 원함수를 그리는 방식이에요. 뭔가 삐뚤은 것 같지? 아닌가? 그냥 대충 보세요. 네. 도함수를 보고 원함수를 그리는 방식이에요. 도함수가 양수네? 그럼 원함수는 증가. 기억해요? 도함수 양수, 원함수는 증가. 이 구간 사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도함수 음수, 원함수는 감소. 다시 증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극대, 극소, 극대. 아니죠. 극대, 극소 이런 꼴이에요. 이런 모양의 원함수가 나옵니다. 이 원함수가 쟤예요. 이렇게 되죠. 근데 극대값이 5라고 되어 있네? 문제 보면. 극대가, fx의 극대가 5입니다. 여기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함수값이 5란 뜻은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5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여기 x가 위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긴 2니까요. 이렇게. 됐나요? 더불어 첫 번째 함수 f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가 됩니다 라는 뜻이랑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의 도함수 값은 0이 되죠. 그치? 마이너스 1에서 도함수 미분계수는 0. 마찬가지로 2에서의 미분계수도 0. f'E도 0. 이걸 푸시는 겁니다. 해봅시다. 첫 번째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p 플러스 c 걔가 5. 이거 하나 남았고요. 다음 이거 미분은 미분식이 필요하죠? 미분합시다. 미분식이 저기 있죠? 네. 저기 있어요, 미분식. 아, 네, 없네요. 미안합니다. 미분식이. 근데 봐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6x 제곱이잖아. 됐니? 미분하면 플러스 2ax 플러스 p. 여기다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하면 각각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그럼 6, 마이너스 2a 플러스 p 0. 또 하나 더. 여기 2를 집어넣으면 4, 6, 24 플러스 4a 플러스 p 0. 됐나요? 위에서 아래를 빼봅시다. 좀 넘겨볼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p 마이너스 6. 얘네가 일로 넘어갑시다. 그냥 얘네가 일로 넘어가요. 그럼 2a 마이너스 b는 6. 얘가 일로 넘어가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는 24. 네,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빼게 되면 이게 6a로 바뀌죠. 얘는 없어지고 빼게 되면 마이너스 18.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그럼 a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죠? 그럼 b 값 구해야 되니까 뭐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는 플러스 6, b 값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마무리는 여기서 하면 되죠. a 값에 마이너스 3, b 값에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2, 5. 그럼 여기 계산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5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고 이쪽 12 넣으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c 값은 마이너스 2가 남네요. 됐어요?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7이 정답이 된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네. 자, 좀 더 쉬운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일반적인 풀이고 좀 쉬운 풀이를 보여드리면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1번은 마찬가지입니다. 1번 f-1은 5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도함수식이 2차 함수죠. 그렇잖아? 도함수식이 2차 함수인데 그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과 2를 근으로 갖고 있지 않나요? 이 도함수가 x축과 만나잖아. 그럼 얘네 둘이 근이란 얘기잖아. 그럼 그게 2차식에 대한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그럼 당연히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근이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까? 도함수가 2차식인데 마이너스 1과 2에서 x축과 만난다니까? 그럼 x가 만난다는 얘기는 그 x값이 근이라는 얘기야. 근데 근이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려면 당연히 인수분해가 2차식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 마이너스가 2가 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2차의 계수를 보세요. 도함수의 계수가 얼마죠? 이 정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3차식이 있기 때문에 3차를 미분하면 2차의 계수가 6이라는 걸 금방 알아. 그럼 여기다 6 쓰면 되지 뭐. 얘를 분배해요. 6 가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다시 분배하면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이제 비교하는 거야. 누구랑? 얘랑. 아까 도함수식이 얘랑. 쟤랑 얘랑 이제 직접 비교하다 보니까 2차 함계수 66 같고 1차 함계수 2a가 마이너스 6이 되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네. 일단 b값 맨 끝에 있는 상수값 b값 여기 있는 상수값 마이너스 12.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이 값을 가지고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다 집어넣어서 1번식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c값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일일이 연립하지 않아도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네. 조금 더 쉽죠? 많이 쉽다기보다는 그냥 좀 더 빠르게 이제 전개만 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고 비교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요. 잠깐 오셨다 합시다.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밑에도 설명이 되어 있네요. 최대 최소의 정리. 함수 fx가 닫힌 구간, 그때 우리가 밑줄쯤에서 했었죠? 닫힌 구간 1번. 그 안에서 연속. 그러면 그 함수 fx 안에는 무조건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값이 존재한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였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었어요. 뭐 그래프가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고 구간의 양쪽 끝값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함수값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그래프가 연속이어야 돼. 그럼 연속하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칩시다. 그럼 이 그래프 안에는 분명히 어딘가에 그래프상 제일 높은 위치인 최대, 가장 낮은 위치, 이 그래프상 가장 낮은 위치는 여기죠. 최소가 반드시 이 구간 안에 존재한다. 됐습니까? 이게 최대초 정의였다. 그래서 어려울 거 없다. 그냥 함수값에 가장 크고 작은 값을 찾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좀 요약해서 말한 거죠. 이 그래프상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있는 위치는 일반적으로 네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후보가. 첫 번째는 범위 양쪽 끝값. 지금처럼 범위 양쪽 끝값. 이 그림상 이거 제일 밑에 있죠? 이거 제일 위에 있어요. 범위 양쪽 끝값. FA, FB. 그 다음은 아니면 이렇게 극대값, 극소값. 그러니까 극대인 동시에 최대, 극소인 동시에 최소 이렇게. 그래서 극값. 정확히 말하면 극대, 극소. 요 네 개 값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크고 작은 값이 나오지. 이 네 개를 네. 저 네 개의 위치를 제외한 어딘가에서는 그러니까 최대치가 나올 수가 없다. 뭐 이런 위치죠. 이런 위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죠. 그런데 양수 끝값에 있는 함수값도 아니고. 그럼 이런 값보다는 더 높은 위치나 더 낮은 위치, 왜냐면 그래프가 연속 쪽이잖아. 그 사이에서 그래프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연속하고 있는 과정의 일부라면 분명히 걔보다 더 위나 더 아래가 분명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값을 제외하고서는 절대 최대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문제. 자, 다음 함수의 이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그러면 사실 뭐 최대 최소 정리를 활용을 못하게 되면 뭐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뭐 좀 전에 이렇게 책에다 보면 증가표도 작성해야 되고. 근데 사실 증가표까지 최대 최소만큼만 구하려면 증가표는 작성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증가표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한 최대 최소 구하려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범위 양쪽 끝값이죠? 이렇게 지금 x의 범위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양쪽 함수값을 구해요. f-2. 일단 미분부터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미분하게 됐을 때 그 범위 안에 저 값이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미분부터 6x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죠. 6x로 묶어요. 0 되는 거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값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x, 얘는 마이너스 2. 따라서 x가 0 또는 2가 되죠. 그럼 여기 0하고 2가 결국 극값의 후보란 얘기야. 극값인지 아닌지 몰라. 왜냐면 극값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증가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증가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그냥 얘네를 직접 함수값에 대입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극값이 되는 후보인데 극값이 되는 후보가 모두 다 이 범위 안에 있죠?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4개 값을 계산하면 된다고. F0 계산하고 F-2 계산하고 F2 계산하고 F2가 반복이라 한 번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3개 값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F0부터 저기다 0 집어넣으면 4. F-2 저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 플러스 4 마이너스 36 2를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24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20 플러스 16이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그럼 나온 값 중에 얘가 제일 크잖아.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이 4예요.
이게 제일 작네요. 나온 것 중에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36.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문제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어렵습니다. 4차함수. 4차함수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일단 최대치수 구하는 문제일 때는 미분부터 하세요.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묶어내죠? 12x로 묶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다시 인수분 해야 되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따라서 이게 0이 된 x값이 0 또는 1. 근데 범위 양쪽 끝값이 저 범위인데 저 범위 안에 이 값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범위 양쪽 끝값과 그 다음은 요 극대극소가 될 수 있는 위치 F0, F1 증가표 같은 거 안 그래도 됩니다. 그리는 게 오히려 더 귀찮아요. 어차피 여기에서 나오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F0이 좀 두 번 중복되죠? 그럼 하나만 구하시면 돼요. F2 저기다 2 대입하면 2의 4제곱 16이죠? 16 곱하기 3 48 88 64 플러스 24 네. 이거 더하면 얘네들이 더하면 72잖아요. 또 마이너스 8 아니 플러스 8 이게 될 거고 0 대입하게 되면 0이 나오고 1 대입하면 3 마이너스 8 플러스 6 1 그럼 최대값은 8 최소값은 가장 작은 거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잖아요. 요 최근에 배운 것 중에 제일 쉬울 거라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최소에서 이렇게 끝나면 약간 문제가 중학교스럽거든. 너무 쉽잖아.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3-x제곱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에 내접하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3-x제곱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에 내접하고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 ABCD가 있어요. 근데 제 1사분면 이 점 A의 x좌표를 A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AD, CD의 길이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A 값의 범위를 구하고 넓이의 식을 구해서 넓이 값을 계산한 다음에 최대치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단계별로 시험에 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거예요.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시험은. 자, 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 볼간 포물선이 있고 0,3이 꼭지점이며 위로 볼간 포물선. 거기 안에 x축의 접하도, x축에 만나고 저기는 포물선의 접하도록 이렇게 사각형을 내접하게 그렸어요. 안에다 딱. 자, 이랬을 때 이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이제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도 내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접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렇게 내접할 수도 있고요. 그럼 생긴 모양은 무수히 많을 텐데 그 무수히 많은 도형 중에 제일 넓이가 클 때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 클 때 넓이 값을 구하는 문제죠. 직사각형 넓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가로와 세로가 필요해요. 그럼 가로길을 잡아야 되는데 가로길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 D의 좌표에 미지수를 잡는 겁니다. 책에서는 점 A 좌표에 X좌표를 A라고 했는데 결국은 점 D의 X좌표가 A, 로 간 거죠. A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른 미지수도 괜찮습니다. A, 0. 그럼 여기는 C는 마이너스 A, 0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나와요. 가로의 길이는 이거 몇 A예요? 2A가 되겠죠. 오른쪽 A, 왼쪽 A니까. 크기는, 길이를 따질 때는 좌표점을 보는 게 아니고 길이를 따는 거니까 오른쪽 A, 그럼 왼쪽도 A. 길이는 가로의 길이가 2A가 됩니다. 그럼 세로의 길이는? 세로 길이는 여기 있는 점 A의 Y좌표. 점 A의 Y좌표. 그 Y좌표가 실제는 세로 길이가 같죠. 그럼 점 A Y좌표는 A, 선생님 Y좌표 모르는데요? 왜 몰라요? X좌표 A를 집어넣어서 나온 Y값이 Y좌표잖아. 3-A제곱
그러니까 숫자를 모를 뿐이지 저렇게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세로 길이는 3-a제곱. 이걸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넓이에요. 그럼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6a. 이게 직사각형 넓이입니다. 이게 책에서 말한 SA가 돼요. A에 대한 넓이로 식을 표현한 거죠. 그럼 이 SA식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시오인 거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미분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식에 대한 미분. 그래서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바깥으로 빼냅니다. 빼내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몇 참수냐면 3참수예요. A에 대한 3참수죠. 3참수를 미분해서 2차식을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3참수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 첫 번째 뭘 구했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 그 값의 위치를 찾았어요. 따라서 A값 2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S-1과 S1에서 일단 최대 최소의 후보가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아까 최대 최소 뭐라고 했었냐면 그 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디서? 범위 양쪽 끝값에도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럼 A의 범위를 찾아야 돼. 요거 두 개 했으니까 마지막 남은 건 A의 범위. 근데 A의 범위는 이거 살짝 지울게요. 여기 위치가 어딘지 봐야 돼요. 여기 위치. 얘는 이 y좌표가 0이 되는 x값이니까 이렇게 되고 넘어가면 x제곱은 3이 되고 따라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이 값이 루트 3이고 이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얘기예요. x축과 만나는 교점 위치가. 그럼 이 a라는 위치는 0보다는 크지만 루트 3보다는 작다가 되죠. 맞아요. 루트 3이 되면 안 됩니다. 0이 돼도 안 되죠. 0이 되면 가로가 없는 거니까. 근데 루트 3이 되면 그때는 세로가 없어져요. 이렇게가 가로 길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로는 안 만들어지잖아요. A 값이 루트 3이 되면. 그래서 A는 양쪽 끝값을 포함하지 않는 이런 A의 범위가 나와요. 그럼 내가 남은 거는 0에다가 저기 넓이 S에다가 0 대입하고 넓이 S에다가 루트 3을 대입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되면 사각형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니? 다만 이 범위 안에 존재하는 극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은 이 범위 안에 존재하나요? A가 마이너스 1이 없다고 그랬잖아. 이 위치가 양수값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돼요? 지금 얘는 답이 아니네요. 그럼 얘도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론 하는 아마 이게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S1이 최대값이구나. 그럼 저기다 1 집어넣어요. S가 어디죠? 여기 있어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넓이의 최대값은 4. 이게 최종 정답입니다.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보세요. 자, 위로 몰록한 포물선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그려놓고 그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럼 가로 세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직사각의 가로 세로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로 길이 위치에 여기 있는 정확히 하면 가로의 절반값이죠. 가로의 절반값에 이 점 뒤에 좌표 a, 0을 잡고 그럼 가로 길이 이 직사각 가로 길이는 2a가 되고 세로 길이는 점 a의 y좌표 결론은 x 앞에 a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그게 저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된다. 둘을 곱한 게 이 넓이 값이다. 이 넓이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니까 결론은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라는 얘기죠. 그럼 범위 양쪽 극값, 그 다음에 극값이 되는 후보. 그래서 극값이 되는 후보를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한 겁니다. 미분했더니 극값이 2개 나왔어요. 극값 후보가. 그리고 범위 양쪽 극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A의 범위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A는 누가 봐도 0보다 크고 이 위치보다는 작은 위치에 있겠죠. 그럼 0과 이 위치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 위치가 얼마냐면 아까 말한 포물선이 X가 만나는 교점 위치인 루트 3. 그럼 A는 0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은데 0과 루트 3이 없어 범위에. 원래는 범위 양쪽 끝값인 얘네를 계산해야 되는데 어차피 범위에 이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범위를 보니까 A값 중에도 아까 극값 후보로 나왔던 두 값 중에도 마이너스 1은 후보 안에도 안 들어가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지우고. 그럼 남은 건 딸랑 이거 하나 남아.
그럼 보나마나 얘가 최대값이 될 거라는 얘기죠. 남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4개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3명이 탈락했어. 그럼 우승자는 S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S1이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풀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설명을 드렸고요. 밑에 있는 문제 똑같습니다.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자, 이제는 빠진 거 다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의 4기퉁에서 같은 크기만큼 정사각형을 잘라냈어요. 뚜껑이 없는 직립면체를 만들었어요. 이걸 도형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 우리가 어릴 때도 많이 했던 도형이니까, 뭐 이런 식의 도형을, 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죠. 이 상자 높이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많이 했던 거예요. 중학교 때도. 그럼 결국은 부피를 구하려면 부피 구하는 공식은 직육면체니까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시면 되죠. 밑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죠. 네, 거기에다가 높이를 곱하신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로로 잡아야 되냐면 여기서는 이쪽을 가로로 잡으시면 되죠. 됐죠? 세로는 여기입니다.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 원래 가로와 세로 같은데 여기 접어 있는 부분 있죠. 접어서 올릴 부분이 똑같이 x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죠. 여기 올릴 부분이 책에 보면 x 잘라내는 정사각 한 변 길이가 x. 여기 한 변 길이 x로 잡은 거죠. 그럼 여기도 x예요. 그럼 얘도 x고 얘도 x고 여기 x, 여기 x, 여기 x, 여기 x가 돼요. 그럼 가로의 길이는 이쪽에서는 여기로 표현되겠죠? 그럼 12에서 x를 2번 빼겠죠? 여기 하나 빼야 되는 거니까 12-2x. 세로 길이도 여기는 12에서 여기 하나 빼서 세로가 만들어진 거니까 세로도 12-2x예요. 높이는 이게 x가 되겠죠. 접어 올린 만큼이 저 잘려진 부분만큼이 높이가 될 테니까. 그럼 따라서 vx 부피를 구하시오. 이거 다 곱하는 거잖아요. x 곱하기 12-2x의 제곱이 됩니다. 되셨나요? 이 자체로 미분하는 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좀 익숙지 않으니까 그래도 해야 되거든 사실. 여기서 미분합니다. 여기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고배 미분을 쓰고 고배 미분 중에도 이렇게 안에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미분되어 있는 거. 이거 미분하는 거. 고배 미분 기억나시죠? fx와 gx를 곱한 것을 미분하시오. 그러면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 거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 거 미분 이렇게 썼네요. 기억납니까? 이거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 풀리면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x에 대한 관계식 전체를 미분할 때 x를 미분하는 게 아니고 x에 대한 관계식 전체를 미분할 때 저기는 특히 여기는 제곱이죠. 제곱되어 있는 거를 미분할 때는 2가 앞으로 떨어지고 fx 위의 지수가 1로 바뀌죠. 그리고 다시 안에 있었던 제곱 밑에 있었던 이 fx를 이렇게 다시 한번 미분해줘야 계산이 됩니다. 이거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저희를 좀 이거 전개하지 않고도 빨리 미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분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고배 미분. 얘는 x랑 여기는 12-2x의 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그렇죠? 앞미분 1이에요. 그럼 생략 12 뒤 거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 거 미분. 근데 뒤 거 미분할 때 12-2x의 제곱을 미분하시오. 그러면 2가 앞으로 떨어지고 12-2x의 지수가 1로 바뀌어요. 근데 1제곱을 안 해도 되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 다시 미분해야 돼요. 12-2x를 미분하면 -2가 되죠. 그렇죠.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고 -2x를 미분하면 -2가 되니까 이렇게 이게 계산하게 되면 -4 12-2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에 거 놔두고 마이너스 4, 앞에 거 놔두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4 가로 12-2x 이렇게 됐었죠. 어차피 우리가 인수분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 12-2x, 12-2x 겹쳐요. 바깥으로 빼요. 빼면 얘는 12-2x가 하나 남고 얘는 마이너스 4x가 남죠. 이렇게. 다시 12-2x 여기 묶으면 12-6x 되네요. 그럼 도함수를 계산했죠? 부피에 대한 도함수. 왜 계산하고 있냐면 최대 최소 구할 때는 범위 양쪽 극값과 극값이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따라서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은 12-2x가 0이 되는 x값 6 또는 12-6x가 0이 되는 x값은 2 됐습니까? 근데 이제 범위를 잡아야 되죠? 요거는 이제 미분에서 0이 되는 걸 찾은 거고 그 다음에 a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a의 범위는 x의 범위죠? x의 범위는 여기는 x를 잘 보세요. 여기는 x가 0보다는 분명히 커야 돼요. 근데 이 x가 여기가 전체가 12인데 이 x를 두 번 잘라냈는데 남아있는 길이가 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12-2x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x는 6보다 작아야 됩니다. x가 6이 된다 쳐봐. 6. 예, 6. 합치면 12. 그럼 여기 가로 길이가 안 남는데? 따라서 x는 무조건 6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럼 a의 범위가 0보다는 크지만, x의 범위가 0보다 크지만 6보다 작으니까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6보다 작은 거니까. 근데 범위 양쪽 끝값도 지금 등호 없잖아. 등호 없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럼 범위 양쪽 끝값 두 개가 최대 최소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데 범위 양쪽 끝값은 값이 없으니까 대입할 수가 없고 얘는 어차피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대입할 수가 없고 그럼 남은 거는 저기 V값에 부피식에다가 2만 대입하면 그게 부피의 최대값이 된다. 여기다 2 대입하면 2 곱하기 2 대입하면 4, 10에서 4 빼면 8, 8의 제곱 64. 부피의 최대값은 128이 부피의 최대값이 된다.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유형이라 아주 낯설지는 않습니다. 문제 유형 자체가. 근데 대신에 이렇게 식세우는 것과 그다음 미분하는 것. 근데 제가 자, 그래서 혹시 이 두 가지 곱의 미분과 그다음에 거듭 제곱에 대한 함수식 미분하는 걸 잘 이해를 못했다. 하긴 해야 돼. 저거 연습해야 돼. 근데 만약 이해를 잘 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얘를 이해를 못했고 있었거나 이걸 못 봤다면 그럼 분배해야죠. 이걸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봐봐. 그냥 해. 어차피 분배할 거니까. 12의 제곱 144 마이너스 24가 두 번이니까 마이너스 48x 플러스 4x의 제곱 이렇게 되죠. 분배합니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8x의 제곱 플러스 144x 남은 이거 미분하는 거예요. 12x의 제곱 마이너스 96x 플러스 144 12를 묶어냅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얘는 8이 되죠? 8x 플러스 12 인수분해해요. 인수분해해보면 x-2, x-6 이렇게. 따라서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은 2 또는 6. 그래서 v0, v6 이게 일단 최대 최소의 후보가 됐고 다음 범위 양쪽 끝값 아까 말한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등호의 양쪽 끝값, 그러니까 범위 양쪽 끝값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함수값을 못 가지고 이 범위 안에 6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빼고 2다 2 v2 v2였죠. 네. v6은 빼고 그래서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여기다 이제 2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아까 얼마였죠? 128이었나요? 네, 그게 정답이 된다. 이런 표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분하는 법칙 모르시면 그렇게 분배해서 해도 돼.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알고 아는데 안 하는 거 아는데 어차피 저거 곱의 미분 쓰고 거듭되고 미분하면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이게 빨리 그냥 전개하고
그냥 전기함수학 때도 다항식을 빨리 미분한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알고 안 하는 것과 모르고 못 하는 거는 분명히 실력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다르라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풀이셔도 됩니다. 하셨다가.